네, 이번 시간은 세무조사 사항 중에서 우리가 원천징수 관련해서 원천징수가 과연 적절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 계상한 부분인데 인건비를 일용직 인건비를 이제 건설회사에서 가공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걸 발라내겠다 이런 얘기죠. 가공 임무를 내서 인건비 신고하는 경우 이거 문제가 되고요. 가공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실제 이런 근로자 주민번호를 확인해 가지고요. 과세관청에 전산조회해서 그 사람의 재산 상황, 연령, 주소지, 사업자, 다른 곳에 이제 사업자를 내고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일용직으로 넣어 있으면은 그거 실제 근무한 게 아니니까 아닌 걸로 추정을 해서 조사가 들어가죠. 또 비 오는 날, 강수량이 많은 날 이때에 인건비를 계상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다. 비 오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그 달에 비가 계속 오는 날이었는데 그 달에 이용 근로 지급조서에 그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거 가공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죠. 또 하도급 업자의 노무자를 가지고 원더급 건설공사 업체가 그거를 계상하는 경우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10번에 나와 있는 하도급 공사를 직영으로 위장해서 노무를 과다 계상하는 그런 경우하고 더불어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또 어떤 경우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인건비 신고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바로 들통이 나겠죠. 또 일용직 급여를 가지고 이제 1인당 15만 원이 근로소득 공제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20만 원 이상 주는데 15만 원으로 과소신고를 하게 되면 그 소득세 원천징수에서 실무적으로 그 일용직들하고 건설회사 마찰이 많이 생기죠. 일용직들은 15만 원. 네, 비과세니까 뭐 소득세 자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20만 원 받으면서 소득세 조금 떼면 또 뭐 한참 뭐라 뭐라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원천징수가 없게 15만 원으로 그냥 신고를 해버리거나 나머지 차액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공인물로 신고하거나 또는 뭐 추력 일수를 실제로는 공수가 얼마 안 되는데 추력 일수를 그거를 늘려가지고 이제 일당을 20만 원을 15만 원으로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 다 원천징수가 제대로 잘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세가 불이행 가산세, 세액은 원래 걷어야 되는 거고 가산세는 이제 신고를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하는 겁니다. 또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현장 인건비 신고를 잘 못해가지고 자료를 비용은 나갔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 그 세금계산서 자체는 가공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서 관련된 매입세액 이 부분은 불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현장 인건비가 나간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비용으로 법인세를 빼주지만 여기서 관리 소홀로 해서 확인도 안 된다 그러면 법인세도 동시에 추정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장 인건비 지출 관리는 그때그때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민번호 잘 받고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다음에 하도급 공사를 직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 하도급 현장에서의 일용노무비가 하도급 업체에서도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일용노무비 이 부분을. 그러니까 건설업자는 하도급 업체한테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그거 하도급 업체는 또 별도로 인건비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동일한 사람이 중복 계상 되는 것이죠. 건설업자 원도급 업자가 자기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서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원천징수 부분은 일용직에 대한 부분이었고 기타 원천징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임직원에 대해서 뭐 현물로 선물을 줬다. 이 부분 이거 뭐 명절 선물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현물로 지급했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저기 뭐 이렇게 뭐 정육 같은 거 사가지고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공사 현장에 민원보상비가 발생했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기타 소득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접대비 이 항목 중으로 이제 업체는 접대비 청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원천징수는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면 되죠. 왜냐면 증빙이 없으니까 기타 소득 22% 하면 됩니다. 그 용지 구입 대금이 지연 지급을 하는 손해배상금
대금을 뭐 늦게 줬다 했을 때는 역시 그 손해배상을 상대방한테 해줄 거 아닙니까? 지연에 대해서. 그러면 22% 하면 되고. 분양 수수료, 분양 대행 직원들이나 분양 대행사에 대한 수수료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게 이제 분양 대행사라고 법인이 딱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이라고 하면 3.3% 원천 징수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